네, 전해드린 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검찰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검찰이요. 이르면 이번 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다면 이 최재형 목사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지점에서 가장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까? 일단은 검찰에게는요. 예. 기소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법리적 고민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고려가 더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요. 불기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네네. 이건 기소해봤자 100% 무죄 나옵니다. 그런데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저도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청탁금지법은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최재형이라고 한 사람이 무슨 청탁하려고 갔습니까?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한 사람이 녹음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기록 남기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청탁보다는 다른 훨씬 더 다른 그러한 지금 그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찾아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오히려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명예훼손, 위계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이거 다 불기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것들은 기소하면은 다 유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안은 준 사람은 기소하는데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한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민한 것이 법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와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 총장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첫 과제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선택일 텐데요. 선택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기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직무 관련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 뇌물이나 알선 수재까지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바로 기소는 어렵지만 네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보할 수도 있고 실제 수사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묶어서 기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심위의 어떤 권고를 명분으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둘 다 불기소인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는 국민들이 볼 때 결국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끌고 온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으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둘 다 불기소할 경우에 이제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요, 이제 같은 사건을 놓고도 지금 정반대 결론이 나온 이 수사심의의 제도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예컨대 네네. 같은 사안을 놓고 판사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사건 아닙니까?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네네. 1심 무죄, 항소심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럼 1심 판사 생각 다르고 항소심 판사 생각 다르고 대법관들 생각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저는 오히려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논리가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김건희 여사 그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5%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주거침입죄,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제가 봤을 때 5%가 아니라 50% 이상 그 기소해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다 기소하라고 해야지 왜 세 개는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인가? 그런 사건들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날 확률이 제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저는 이번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공훈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는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편법 대출 또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양문석 의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죠.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자 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지금 조사 중인 그 편법 대출 의혹 그만합시다. 관련해 그거는 가지고는 다음에 합시다. 추가로 지금 소환 통보 받으신 상황. 다음에 합시다. 그냥 왜 그거는 그럴까요? 예. 네, 지난 3월 총선 당시 유세 현장에서의 모습 보여드렸는데 양문석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먼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 의원의 딸의 명의로 편법 대출 받은 혐의, 검찰이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장처럼 이걸 편법 대출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실제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주택 그 구입 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실질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 편법 대출이 아니라 대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고요. 예. 두 번째, 이게 이제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목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소명해야 되는데 그 소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이 거래 명세서를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SNS에 이게 편법 대출이고 의도적으로 뭐 금융기관을 속여서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공시하고 또 선거 기간 동안에 그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 그 시가를 축소 신고한 것이 예.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 세 가지 혐의로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법 대출이 아니고 이제 사문서 위조, 뭐 재산 네. 축소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양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 적용이 됐는데 공직선거법 이건 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문석 의원이 편법 대출까지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편법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새마을금고가 먼저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아니 그런 일 전혀 없고 예네. 우리는 양문석한테 속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 때 양문석 의원은요 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아.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아. 두 번째로 그렇게 편법 대출받은 돈으로 뭐 했습니까? 양문석 의원이 뭐 사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서초구에 한강변 아파트 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파트 가격 얼마였습니까? 3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을 21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그거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신고를 갖다가 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강변 아파트가 21억 5천만 원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니까 이중으로 양문석 의원은 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